처음으로 경상북도 의회 전반기 장경식 의장님의 학력 및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학력입니다.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자체행정학 석사, 위덕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양력입니다. 제8대, 9대, 10대, 11대 4선 경상북도 의회 의원, 이외에도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의장, 포항현대제철 1대, 3대 노조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중앙선대위 환동의 경제활성화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포항시민분들의 일꾼으로서 현재에도 낮은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의응답 시간은 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차례에 맞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포항이 철강공단 산업현장에서 오래 계셨고 노조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으로 작금이 포스코 사태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이것이 그 작년에 이미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계획된 그런 일정으로 이제 추진되어 왔고, 작년 12월 1일 날 이미 뭐 공시가 되고 12월 10일 날 이사회가 통과되고 1월 28일 날 우리가 그 서울 사무소에서 임시 주총 89%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날 저도 새벽 3시에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아침 6시 20분에 그 차디찬 겨울에 포스코 사무소 앞에서 3시간 이상 시민들과 함께 그 시위를 했습니다. 그날 포스코 책임 있는 어느 한 분도 나와서 뭐 위로라든가 이런 격려의 말씀이 없어서 참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이미 이제 국세청이 이제 서울 홀딩스 본사를 두는 걸로 등기가 이미 마쳐졌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면은 뭐 문제가 없고 또 포스코 정관 절차상 어떤 다른 문제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걸 사전에 막지 못하고 했는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 안타깝고, 또 합의서도 이제 그날 1월 25일 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김병우 국회의원 그 시위하는 그 천막 안에서 국회의원과 저와 또 시의원들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포스코 부회장 또 사장도 왔고, 또 포스코의 어떤 그 부당함, 그동안의 어떤 지역민을 홀대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제가 참 항의성으로 또 굉장히 좀 몰아붙였고, 또 시장이 왔을 때도 시장께서는 시장이 이렇게 합의할 권한도 없느냐는 발언을 듣고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상당히 참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포스코 이사회를 설득을 하고 또 주주총회를 설득을 하고 소재지를 뭐 포항에 이래 가져오도록 내년 3월 말까지죠. 그걸 추진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전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막지 못했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내용이 과연 실현이 될 것이냐, 이사회가 설득을 안 돼도 안 될 것이고, 또 주총회 설득이 안 돼도 안 될 것이고, 또 소재지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포스코 본사가 여기 있고 홀만 있듯이 모든 인력과 기능은 서울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연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이제 그 실현 가능성, 이 강제성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 절차도 세 분이 했는데 그 소속 뭐 시의장 같은 시의원들, 또 범대위원 같은 범대위원들, 또 시장 같은 최소한도 국회의원들 사전에 어떤 그 협의 절차라는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참 유감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 120km 나간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내 빠진 적이 없다. 나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 지역민들 얼마나 참고 살았느냐. 우리가 그 신재건 공장 그 고도 사건 났을 때도 우리 시민들이 참 포스코가 잘못될까 싶어 응원을 많이 해줬고, 또 버리드 사건 났을 때 충남도, 경남도, 경북도, 우리 경북도가 먼저 중앙의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기업 경영이 없도록 우리 협조를 했고, 또 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 송도 해도가 창문이 다 깨지고 하고 이래도 주민들도 참아갖고, 때만 되면 노사 붕괴가 일어나서 우리가 교통 혼잡이 오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도 우리가 참았고, 또 그 화력 발전소 짓는다고 30만 시민 이상이 우리가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은 이 어려움을 꿋꿋이 참으면서 포스코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이래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광양하고 지역 협력 사업하고 포항하고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너무 이건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형산강 다리 바로 건너서 우리 집이 있고 여기서 내가 30년 산 당사자다. 그런데 시장께도 얘기를 했어요. 송도가 3만 5천 인구가 지금 12,000 됐다. 해도가 4만 2천 인구가 지금 17,000이 됐습니다. 제철, 청림, 동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데, 과연 이 남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포스코와 시는 뭘 했느냐 하는 구구절절히 여러 얘기를 내가 항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담 한마디의 어떤 답변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포스코가 지금 이제 그 그룹 전체 이제 포스코 철강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가 포스코 건설, 포스코 ICT,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이렇게 이제 같은 반열을 이제 내려앉게 된 거죠. 그 위에 이제 지주 회사를 만들어 이제 관리를 하다 관리 받는 입장이 됩니다. 앞으로 50년, 2050년 탄소 중립, 이거는 국제적인 이제 약속과 협약인데, 철강이 그 화석 연료로는 생산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포스코가 포항도 있고 광양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공장인데, 포항이 제일 노후됐죠. 오래됐죠. 시설이. 이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포항의 철강이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철강에 몸담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 이런 부분을 미리 좀 대응을 하고 포항의 그 걱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25일 합의서가 포스코 방수 합의서 작성했고, 내년 3월 9일까지 주설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뭐 선관 대생이나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의장님께서 포항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추진을 승사시키자면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사회가 설득이 되고 주총이 설득이 됐다도 우리가 지금 그 합의서를 보면은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소재지랑 주소지 아닙니까? 그죠? 그 알맹이는 없죠. 정말 틀렸습니까? 예,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포항에 실질적인 뭔가 와야 됩니다. 그 포스코가 인천 송도에 멋진 신도시를 만들고 학교까지 여러 개 지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포항에 이런 뭐 환경 문제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포스코가 성장했고, 그 과실을 포항에는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포항 운하가 1,800억 들어가지고 됐는데 15만 7천 평 그 도시 그 재정비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7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서 그걸 다시 풀어버렸어요. 근데 포스코가 이런 지역 협력 사업에 제대로 안 하면은 이 주위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하고는 혹시 뭐 주소지만 허울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 송도가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이 주변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과실적인 협력 사업, 또 이번에 연료전지 그 음극재 공장을 세종에다 1,500 정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 지금 보도도 잘 안 되고 한데 참 아쉬운 일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꼭히 뭐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할 건 하더라도 포항 시민이 정말 섭섭하지 않고 실질적인 포스코가 상생하는 방안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사회와 또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함께 할 수 있는, 또 윤석열 후보가 1월 27일 날 우측에 왔을 때 영일만 대교는 조속히 건설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문제는 윈윈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요래 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밑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 들었잖아요. 윈 한쪽은 누구, 윈 한쪽은 누구냐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보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혹시 또 질문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자꾸 물어가지고 좀 그래. 예, 프레시안 박정훈 본부장. 영국 노예 주재 박정훈 기자입니다. 고향인 영덕 군수 출마에서 계속 꾸준히 돌았었는데요. 포항시장의 영덕 군수 동시에 고민을 하시다가 오늘 포항시장 출마 선언을 하시는지, 그리고 영덕 군수 출마 선언 후보자의 의중이 있었는지, 아니면 밖에도 만들어진 소문인지, 그걸 질문합니다. 이렇게 포항시장 출마 선언하는데 뭐 영덕 군수 얘기 나오니까 좀 그런데 작년에 뭐 그런 얘기가 좀 이래 많이 나돌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뭐 경쟁 속에서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생성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포항에서 4선 도의원으로 시민들도 선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임기가 올 6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인 같으면 뭐 그런 것도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키워주고 뽑아준 포항 시민들, 지역 주민들을 뒤로 하고 내팽개치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일하겠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이미 영덕에서 포항 나온 지 아마 한 50년 다 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7남매인데 우리 큰 누나마 바닷가 시집가 아직 살고 있고 6남매가 포항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96세인데 주소도 우리 집에 돼 있고 지금은 장성동 로뎀 요양병원에 그 입원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도 여기 시집 보내고 또 그 손자가 지금 4살이고 아까 회계문에 있듯이 4대가 여기 뿌리를 내고 삽니다. 나는 다른 데 내가 살아라 해도 뭐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아무 조건이 안 됩니다. 이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가도 저 동해 도구고 처가도 요 인덕이고 사돈도 또 흥해고, 사실은요 우리 그 포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포항 출신입니다. 그냥 여기서 태어났지만 평생 다른 데 살다가 온 그 포항 출신입니다. 동정시대 때는 위로부터 전지를 물려받고 또 물려주고 대대로 틀을 잡고 살고 이래 했지만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터 잡고 있는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포항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포항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말 틀렸습니까? 네. 포항 출신하고 진정한 포항 사람하고는 구분이 당연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뭐 끝나면은 뭐 언제 간다고 보따리사가 다 가는 우리가 수없이 봐왔잖아요. 네. 대답이 뭐 되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뭐 영덕 군수 나간다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그런 꿈을 꾼 적도 없고 지금은 그게 뭐 다 불식이 됐으니까. 네. 네. 예, 예. 잠깐 여기 얼마 전에 광양에 포스코는 5조를 투자하겠다. 원래부터 3년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본사보다 그 5조가 훨씬 탄다더라고요. 그 면에 대해서 포스코의 투자를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포스코의 투자를 뭐 5조나 뭐 눈에 광양같이 눈에 띄는 투자를 유치하실 수 있겠는지 자신이 있으십니까? 투자를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투자란 개념이 한 가지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유발해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가 있고, 또 한 투자는 기존의 설비를
고도화하고 자동화하고 이걸 안 바꾸면 안 돼요. 이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생산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노후가 돼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고도화하고 현대화한다는 투자는 기업이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투자하는 기간에는 노무자들이 벌어먹고 일자리 생기고 지역 경제가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설비를 현대화하고 고도화하고 난 다음에는 일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연적으로 줄어듭니다. LG에 가면은 TV 만드는 라인에 과거에는 35명씩 서가지고 자기 위치에 오면 자기 하는 일만 탁탁 이리 지그재그로 써서 그래 했어요. 지금은 7명 서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화 고도화 해가지고 일자리를 자꾸 이제 줄여나가는 이거를 우리가 투자를 어떤 투자를 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개념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워싱턴은요 담배 피우고 담배 공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청소하는 사람 일자리를 위해서 담배값은 비싸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노르웨이 같은 데는 가보면은 시내 주차장을 다 지금 없애고 있어요. 나오면은 주차를 꼭 하면 주차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급적이면은 어떤 그 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가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걸어오고 이래 하라는 그런 식인데 우리는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는 석유가 세계 8번째 많이 나도 우리하고 값이 도로 그거 좀 비싸요.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아끼다. 질문 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 뭐 선거 관련 질문인데 네. 사실 그 의장님께서는 노연 사선이시고 또 의장님도 상당 예정을 하시고 경력을 하고 하시고 사실 이력에 비해서 저는 이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시게 되면 그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단순히 보시면 그런 혹시 뭐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전략이 있으신지 기본적으로 제가 도의회 가가 상임위원장, 부부장, 의장을 했지만 지역으로 봤을 때는 8명 도의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지역을 잘 챙기고 또 포항시에 도의 안 풀리는 걸 내가 풀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했지만은 대지역구 활동은 옆에 도의원이 자기 그 도의원이 있는데 내가 가서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에 있죠. 그리고 작년에 무슨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이상한 소리도 좀 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때만 해도 출발 자체도 안 했고 좀 무방비 상태였고 12월부터 이제 출발하고 나름대로 어떤 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그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이제는 장명식 전 의장이 제대로 이제 도전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인식도 주고 그런 각오도 이제 듣도록 하고 그런 일환입니다. 아마도 이번 달 뭐부터는 뭐 지역의 각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는 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뭐 했던 부분들은 뭐 언론 여론조사 기간에 또 문제도 또 다소 나왔고 뭐 지금 이래 보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지율은 지금부터 뭐 공천이 정해지는 4월 말까지 어떤 추세로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해서 초장에 좀 잘 나와도 그 박스에 갇혀있으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좀 그렇게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추세를 타고 가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율도 결국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네, 없으실까요? 예.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공정, 항상 우리 장경식, 네, 의원님은 낮은 자세로, 캠프도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장경식 포항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기자 감사합니다.